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 3, 4등급이 나왔으면 이걸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2등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고치도 고3 때 3월에 3등급 나왔는데 4월에 바로 1등급이 뜨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1등급이 떴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는 제대로 하면은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은 단기간 이내에 2등급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수한 과목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제대로 된 훈련법입니다. 일단 국어 공부는 2단계로 끝이 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의 공부법을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공부입니다. 이걸 이제 저는 코어 공부라고 하는데 코어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두꺼운 개념서로 하잖아. 근데 이거의 경우는 그냥 기출문제 분석으로 끝나. 국어가 그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2단계가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나 그냥 문제집이나 수능 특강 등등을 훈련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점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코어 공부법인데 이거는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국어의 3, 4등급은 다른 과목의 3, 4등급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 과목의 수학이나 탐구, 영어의 3, 4등급은 생각보다 아직은 개념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근데 국어는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3 이상이 되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개념서로 기반을 다지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데 주의사항 몇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코어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적은 분량을 선별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찔끔 한두 번 공부하고 마는 것보다 아주 적은 분량을 선별해서 3번에서 5번을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계획을 짜라는 얘기야. 이제 코어 강의를 참고를 하시는데 제 강의를 듣건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도 전체 강의를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체 강의를 소화하는 건 이제 진짜 의욕이 있고 수준이 높으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등급이 굉장히 낮거나 학습 의욕이 매우 떨어진다 하면은 아주 적은 분량을 선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문에 3지문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지문만 선별을 하고 과학에 4지문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분량을 해서 그걸 반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 수준이나 의욕에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별된 제시문을 간단하게 풀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 거 1회분 45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국어 공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기 직전에는 제시문 단위로 공부를 하세요. 제시문 단위로 가볍게 보고 풀고 해설지를 봅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점수가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설사 다 틀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풀어보잖아. 제시문 하나를 풀어보잖아. 그걸 분석을 할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분석 대상이 2개가 있는데 지문, 제시문 있잖아. 그게 하나의 분석 대상이고 두 번째가 문제와 선지야. 문제 선택지. 근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힘을 주는 게 뭐냐면 문제나 선택지에 힘을 주고 싶어해. 왜냐? 자기 자신은 왠지 제시문은 잘 읽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헛소리야. 제시문을 진짜 완벽하게 분석을 해봐. 내가 푼 문제, 해설지 간단하게 본 문제에서 제시문을 막 쓰고 요약을 하든지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강의를 듣든지 간에 엄청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봐. 그리고 나서 문제와 선택지를 보는데 너무 당연해야 돼.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추가로 선택지 분석이 필요가 없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근데 학생들이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를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 선택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지 이게 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득점이 나오고 고3 재수 3수에도 국어 점수가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지를 자세히 분석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문제나 선택지 보고. 그러면 제시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법은 반드시 필패의 공부법입니다. 자, 사실 앞에 단계는 제 더코어 강의로 간단히 끝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훈련법이거든요. 사실 네이티브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미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수준 높은 점수, 즉 1, 2등급이 되려면 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이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문제를 풀잖아. 선생님 항상 제시문 단위로 문제 풀려고 했지. 제시문, 지문 하나 있고 문제가 뭐 4, 5개 있잖아. 이럴 때 문제를 풀다가 이런 욕구가 들지.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뭐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 일부러 돌아가지 마라. 훈련할 때. 왜 그러냐면은 수능 국어는 이 제시문을 한 번 읽고 머리에 담고 기억을 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그래서 훈련할 때 딱 기회를 한 번만 주고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과격한 원칙을 가져야 돼. 내가 이걸 진짜로 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1등급까지 갔거든. 만약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은 호들갑 떨지 마. 그냥 틀려버려. 이 틀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틀리고 나잖아. 문제를 X표 딱 치잖아. 그러면 뇌에서 자동으로 자극이 생겨. 그리고 반응을 해. 그러면 점차 우리의 뇌가 제시문을 최대한 담으려고 자연스럽게 강하게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머리에 담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항상 이거는 훈련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보고 판단을 바로 내려서 바로 찍어야 돼. 고민을 하지 마.
모르겠으면 오히려 그냥 또 찍어버려. 이게 중요한 게 억지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하고 재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맞히는 버릇 있잖아.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문제는 틀리고 나 이거 재심은 잘못 읽었어 라는 느낌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한데, 억지로 시간을 들여서 맞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억지로 시간을 들여서 맞히면 괜찮다는 생각, 그런 폼이 형성돼서 항상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애매한 느낌이 들고 이런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야.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 독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부러라도 틀리고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실전에서도 마찬가지, 훈련뿐만이 아니라. 수능 11월 17일 가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를 하는 심리가 하나 생기잖아. 그 주저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이후에 심리적으로 붕괴돼 버려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바로 확인해. 이게 참 안 좋은 게, 여러분 무슨 학습지처럼 일주일치 공부 분량을 모아놓고 해설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어떤 바보짓인지 알아? 농구에서 자유투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자유투를 쏘자마자 그 감각으로 쏜 농구공이 골대에 들어간지를 바로 확인하지. 바로 0.1초 이내에 확인하지. 그리고 내가 방금 느꼈던 감각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교정을 하잖아. 교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해설지는. 내 감각을. 근데 일주일 이후에 혹은 몇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해설지를 본다? 내 감각이 교정이 안 돼. 재심을 하나 풀자마자 해설지를 바로 봐. 이거 잘못됐구나. 이 느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특히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다음 두 가지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가 기성세대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 많아.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석해?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느끼고 싶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야. 기성세대는 진짜로 선생님처럼 학원 강사인 경우나 아니면 교수님인 경우도 전부 다 똑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거든. 기성세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하고서 그냥 내 머리를 기성세대 끼워 맞히는 게 핵심이야. 이걸 항상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 내가 제대로 못 읽었구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더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제대로 못 읽었으니까 다음에 더 제대로 읽어서 머리에 담아야지. 이걸 중심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분석적 공부,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코어 지식을 형성하는 분석적 공부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훈련법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자기 등급에서 2등급 이상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있었네.